자, 먼저 부가 정리를 한 것이고 손익의 이연에서는 문제 한 번을 풀어보시면서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급비용 우리가 먼저 지급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자, 성급비용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비용을 처리했다가 결산이 현재 미경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비용 처리법이에요.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분계는 우리가 차량을 봤을 때 기준거래 때는 기준거래 분계는 차변에 뭘로 분계됐겠습니까? 보험료 얼마 대변에 현금이 됐겠죠. 아무거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계됐었는데 결산 보니까 결산 거래는 요거는 비용 처리법이죠. 자, 비용 처리법일 때 제가 여기다 적은다면 비용 처리 시 분계가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비용 계정 상계 처리하고 비용 계정 상계 처리하고 말하자면 비용 계정이 보험료예요. 지금 보험료를 상계 처리하고 금액은 어떻게 돼? 비용 처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경과분 미사용에 분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상계 처리는 차변에 있는 거 대변에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보내고요. 미경과분이 여기 나와 있나요? 미경과 보험료 나왔네요. 그럼 그대로 100만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차변에는 성급 비용 자산을 징계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분계해 주는 거. 이게 결산 분계예요. 요게 결산 분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비용 계정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비용 정리는 이렇게. 그리고 보험료 얼마인지 몰랐었어. 그래서 연금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금액이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미경과분 보험료가 나왔잖아요. 우리 비용 처리는 우리가 상계 처리하고 미경과분 분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연금 지급한 광고 준비 중 500만원은 차기 광고라고 나왔대요. 자, 그래서 성급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또 비용 처리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용 처리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용 처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광고 선전비로 분계가 되겠죠. 선전비 대변에 현금이 붙은 상관없고요. 그러면 대변에 광고 선전비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고 선전비 보내는데 여기는 차기 분계 500만원 나와 있네요. 그럼 미상액 분계니까 500만원 분계하면 되겠지. 여기도 500이기 때문에 성급비용으로 대체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위험했지만 이거 붙여줘야 되겠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안 붙이려고 했는데 좁아서 이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또한 3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똑같이 비용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 자, 그래서 이것도 봐준다면, 이것도 뭐 보험료죠, 그렇죠? 이걸 복사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봤을 때 비용 처리는 무조건 미경감은 미상이니까 이것도 보험료 전액해서 우리가 월말에 당해연도 기록 쭉 나와 있죠. 자, 봤을 때는 뭐 성급비용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보험료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험료로 분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럼 한 달에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몇 개월 120만 원 지급한 거죠? 그럼 보험료 120.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120. 했는데 여기에서 10월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은 3개월이니까 경과분이고 여기 미경과분 분개하겠죠? 그러면 3개월 빼주니까 90만 원만 분개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차변에 성급비용 90만 원,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 미경과분을 분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여러분들이 90만 원의 자산의 증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용처리법 해서 내가 비용처리법 때 파란색으로 지금 다 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4번, 5번은요. 4번은요. 요거는 자산처리법이에요. 자, 한번 보자면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날 성급비용으로 계정 처리했대요. 아,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자산처리법. 자산처리 여기는 뭐예요? 자산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산 성급비용을 상계 처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산 계정이잖아. 그렇지? 자산 계정을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경과분 사용액 분개라고 그랬죠? 자산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산 처리법은 그러면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기준거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거래 때는 차변에 분명히 보험료가 아니고 성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성급비용 여기서 얼마? 600만 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고 할까요? 여기는 뭐 현금을 지금 현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예금학원 현금 6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된 거잖아요. 요거를 결산 거래할 때는 결산 거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급비용은 대변에 갈 거니까 차변에 보험료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료 여기는 경과분이니까 3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2월이 미경과분이죠. 그러면 10개월이 경과분이네요. 그러면 경과분이 500만 원이네. 맞나? 500만 원 맞죠? 계산하니까. 그럼 대변에 성급비용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해줘야 여러분들 여기 경과분으로 분개해줘야 결산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자산처리법.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묶어서 자산처리법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번은 여러분들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처리법인지 자산처리법인지 보셔서 요거는 보니까 보험료액이 처리했으니까 비용처리법이네요. 비용처리법으로 시간 관계상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선수수익거, 선수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봤을 때 선수수익은요 부채계정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여러분들 보셔서 요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자산처리법 있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2번 문제가 자산처리법이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있죠? 위에 거는 비용처리법이네요. 자, 이렇게 1번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비용은 똑같다고 그랬죠. 수익처리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용처리법이냐 수익처리법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처리법이란 말은 안 해요. 비용처리 안에는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산처리법 안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비용처리법은 여기는 뭘로 분개한 겁니까? 임대료를 분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분개할 때는 요거는 수익이죠. 수익으로 처리한 것이 임대료로 한 거예요. 임대료 계정을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요, 미경갑은 미사용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개가 이루어진다면 요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기준거래 때는요, 요것을 1년 묶어 처리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현금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되겠죠. 자별의 현금 얼마? 12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받았습니까? 임대료로 받았죠. 임대료로 1200만원 이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결산 분개는 임대료는 무조건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료로 상계 처리하는데 임대료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미경감 분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니까 요거 미경가분은 3개월치 거네요. 한 달에 100만원꼴이네요. 그러면 미경가분은 얼마입니까? 300만원만 분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요거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얼마? 300만원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임대료 무슨 변에 있던 거, 요거 대변에 있던 거, 요거 무슨 변을 없애주는 거야? 차변으로 상계 처리하고 비용 처리가 됐던 수익 처리가 됐던 다 미경가분으로 분개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 2번 문제는 어떻게 지금 뭘로 처리했답니까?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요건 자산처리법, 요거는 부채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부채는 선수수익으로 분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수익 계정을 상계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분개할 때는 요거는 어떻게 마찬가지 임대료에 똑같이 임대료 받은 건데 임대료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냐? 여기는 현금 얼마 받았습니까? 요것도 현금 여기는 600만원 받았네요. 600만원 받았는데 뭘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뭘로 받았습니까? 선수 수익으로 받았네요. 선수 수익 부채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를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수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데 여기에서는 경가분 사용액 분개하다고 그랬죠? 경가분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계산하니까 9월 1일부터 8월 30일이니까 9, 10, 11, 12
4개월치가 경과분이니까 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경과된 거는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400만 원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산처리법 했으니까 총 금액이 여기는 얼마였었어? 600이 됐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400만 원이니까 뭐야 이거 얼마 됐어? 1년치 임대료죠? 400. 1년치 임대료가 600이죠? 한 달에 50만 원꼴이네. 50만 원이니까 4개월치니까 얼마만? 200만 원이네요. 내가 계산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 50만 원씩 4개월 분이니까 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료 수익 계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 4개월치 경과분을 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분계가 이루어진 거야. 요것도 선수수익 대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여러분들 그냥 외워주는 게 빠르실 거예요. 경과분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비용과 선수수익거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요것은 미수수익거 요거는 마저 여러분들 끝내드리겠습니다. 미수수익은 그대로 우리가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미수수익이고 미수수익은 무조건 차변에 있습니다. 항상 요거는 경과분으로 분계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경과분으로, 그래서 경과된 건 요거 계산만 잘해주면 되죠. 요 계산한 것은 3억에다가 2% 하면 1년치 거야. 1년치 금액에다가 우리가 몇 개월치가 경과된 거야? 9월, 10월,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4를 계산해서 200만 원만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미지급,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게 5년 됐든 10년 상관없어요. 5년 당해연도금만 보면 되는 거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이자 수익이죠. 하지만 요거 미지급 비용은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발생했대요. 이게 다음 연도 1월 거래요. 그럼 나온 금액이니까 그대로 분계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차변에 뭘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얼마? 2,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얼마? 2,300만 원. 노골조 나왔으니까 요거는 금액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급여 460만 원이 기당 누락이 됐대요. 1월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돈은 지급, 차변의 급여가 되겠죠. 차변의 급여 얼마? 46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얼마? 46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우리가 9월 1일부터 2억 원에 어떻게 3%를 가지고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에다가 곱하기 연 3%니까 연 3%예요. 연 3% 곱하기 몇 개월이에요? 9월서부터 4개월이죠. 4개월을 곱하고 그 다음에 다 곱한다. 제가 다 곱해 나누기 연이율이니까 12개월로 나눠줘야 되겠죠. 계산해 주니까 얼마 나오나? 여기에 300. 그러면 2억이니까 딱 200만 원 나오네요. 200만 원. 200만 원을 분계하면 되겠죠. 차변에 요것도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소모품 정리예요. 소모품도 요것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모품도 소모품은요 자산이에요. 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사용액 분계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액 분계고, 만약에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제가 아까 그랬죠. 미사용의 미경감은 미사용의 분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번 문제는요. 자산 처리가 된 거죠. 자산 처리된 것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은 어떻게 기준거래 때 하나씩만 할게요. 차변에 기준거래 때 소모품으로 분계한 거야. 소모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소모품으로 얼마? 170만 원으로 이루어진 거야. 대변에는 뭐 현금이 돼도 상관없고요. 17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 분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결산 거래는 그대로 결산 거래는 차변에 자 소모품이 지금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소모품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은 소모품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대신 사용액 분계입니다. 그래서 사용액 분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용액이 미사 69만 원이기 사용액은 101만 원이 되겠네요. 빼준 게.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얼마? 101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은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 있죠. 자산 처리한 것을 소모품 그대로 대변에 상계 처리하는 거야. 뭐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비용처리법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이 비용처리법은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비용처리법은 미사용액 분계예요. 미사용액. 그래서 기준거래 때는 기준거래 때 1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소모품을 차변에 소모품 B 얼마? 5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 얼마? 50만 원으로 분계가 됐던 거야. 이것을 결산 거래로 들어간다고 하면 소모품 B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보내고 소모품이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미사용액 분계가 된다고 그랬죠. 미사용액 분계가 12만 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번 문제로 할게요. 1번 문제. 자, 그럼 50만 원 나? 1번 문제란 거죠. 그럼 50만 원 중에서 미사용이 20만 원이니까 미사용이 2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그대로 20만 원 분계해 주면 되겠죠. 대변에 소모품 B 미사용액이니까 왜 네 글자는 미사용액, 세 글자는 사용액으로 분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이렇게 소모품 네 글자가 됐잖아. 그럼 미사용액 분계야. 요건 세 글자니까 사용액 분계고 그래서 소모품 B로 밀어줘서 상계 처리하고 짝꿍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모품 처리를 제가 좀 급하게 한번 마무리했습니다. 자, 나머지 했던 것들은 제가 내일 마저 끝나고 나서 내일서부터는 부가세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